안녕하세요. 네, 화성 교수입니다. 네. 제가 강의는 경험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대가 우리 화순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대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화순병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2시간 정도 화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화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강의할 때 저하고 이야기하면 한 명도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그분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는 전주하고는 또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전주 35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1976년도부터 78년까지 전주 35사단에서 제가 근무를 경력이 있고, 또 전주 분들은 굉장히 인성이 곱고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전라북도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사는 고장, 좋은 고장.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전주는 도청을 중심으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제가 제대하고 나서도 우리 부대를 내가 2번을 갔습니다. 대부분 군대 생활하고 나면 그 부대 안 가죠? 왜 안 가냐?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가죠. 저는 2번을 갔습니다. 우리 부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술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전주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화순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19살에. 만 18세 되면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9살에 공무원 시작해서 35년을 하고 나니까 54살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35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농사 짓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이장님들, 주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누구든지 누가 하든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구복규 네가 하순 업장할 때 보니까 잘하더라.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국회의원 추천으로 제가 전라남도 도의원에 전략공천으로 해서 당선돼서 도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의원을 하고 나니까 또 이게 사람이 꿈이 또 커지는 거예요. 원래 제 꿈은 면장이었습니다. 면장.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면세기가 얼마나 높던지 마을에 오면 닭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하더라고요. 술 받아주고. 그래서 면세기를 들어가서 내가 면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시기로는 면세기는 면장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면장을 했어요. 근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면장 위치가 별정직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직으로 바뀌면서 제가 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꿈을 그때 이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주로 한 얘기는 저는 이제 혁신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혁신에 관한 거. 제가 경험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55년생입니다. 이제 나이가 71죠. 예, 생일이 지났습니다. 3월 11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다니고 나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를 제가 가서 들어갔고요. 그때 제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실업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봐가지고 3학년 때 발령받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대학은 제가 나왔고요. 제가 농학사 학사 1기생입니다. 방송통신대가 대부분 2년제잖아요. 저는 5년제 학사 1기생입니다. 제가 그때 11명 입학해가지고 2명 졸업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했고요. 사실 공부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면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업장도 하고 꿈이 계속 올라가 본 거예요. 면장에서 업장도 해보고 도의원까지 하고 군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저죠. 항상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는 당신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접 타이핑을 써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86페이지를 썼습니다. A4 용지. 책이 한 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진을 쭉 넣어가지고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처음 넣어가지고 책을 150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당신의 나무가 되겠습니다라는 책을 써서 군수에 처음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군수에 출마하면서는 화순의 오래된 기억을 걷다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5년에 걸쳐서 화순에 오랫동안 있는 문화관광지를 다니면서 나 혼자 다닌 게 아니라 나하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그 기억을 참 되살려서 쓴 책입니다. 제가 화순에서 문화관광과장을 4년 2개월 했어요. 가장 오래 했어. 화순의 문화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오면 2시간 정도는 가이드를 제가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화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지금도 문화 군수라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다니면서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운동화 신고 다녔고요. 시상식에도 많이 다녀봤지만 상 받으러 갈 때도 대통령 만날 때도 저는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발이 편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일액이 이렇습니다. 자랑을 해서 미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기쁠 때 사무관 승진할 때입니다. 제가 24년 만에 사무관 달았어요. 굉장히 빨리 단 겁니다. 우리 공직사에서 시군에서는 사무관 비율은 5%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승진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2009년도에 퇴직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4살. 그리고 밑에는 도의원을 제가 할 때 도의원 2번 하고 이거 사진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군수에 취임한 겁니다. 대부분 군수에 취임하면 취임식을 어디 문화회관이나 광장에 사지 않습니까? 저는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나와서 화순군청 앞에 은행나무와 500년 은행나무가 2개 있습니다. 그 두 주 사이에서 은행나무 밑에서 제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이 그 떼약볕에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함께 해서 군정을 열린 군정 하겠다. 여기 군정 슬로건 보이시죠?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이 슬로건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무원 오래 했기 때문에 화순을 어떻게 바꿀까? 국민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가장 중요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제가 1년 성과 보고대회를 바로 계민산 전망대에 했습니다. 이 계민산 전망대는 이따 보시면 알지만 전혀 없는 곳이에요. 나무 땅, 조시들 문중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멋진 전망대를 만들어서 이걸 1년 반 만에 이걸 만들어서 준공하고 여기에서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복교 하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위치를 보면 바로 광주 광역시에 붙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전남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순의 생활 인구가 여기 봐보십시오. 36만 5천 명입니다. 한 달에. 그 정도로 와서 3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이 36만 5천 명이 화순에 와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이게 교부세도 중앙에서 생활 인구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인구 문제, 두 번째는 관광 인프라, 체육 인프라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 대립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에서 군 땅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12%가. 다른 데는 5%, 6%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은
7,800억밖에 안 되는 적은 도시지만 전남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가 돼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가 인구 소멸이에요. 지역 소멸, 인구 문제.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많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집을 공짜로 줘야 되겠다. 집 걱정 안 하고. 그래야 결혼 조건이 집 있어야 일자리 있어야 결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그냥 주기 위해서 와서 기획을 해서 보건복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승인 과정에서 공짜로 주면은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만원 타이틀을 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만원 임대주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화순에는 거의 아파트가 15,000세대 정도의 부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많이 이사를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빈 아파트가 한 500실이 있어요. 500실이. 그 제가 이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버리겠다. 얼마씩이냐? 그랬더니 4,800만 원이 돼요. 1년에 올 전세가. 그래서 100세대면 48억이잖아요. 그래서 48억으로 빌린 겁니다. 100세대를. 그래서 100명들에게 한 달에 10,000원만 내고 살아라. 이 정책이에요. 전전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전세금 뗄 일도 없고 살기만 되잖아요. 20평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도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외 장판, 그 다음에 싱크대, 신발장,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비율이 34대 1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해가지고 몇 명이 아니라 300명이 왔습니다. 청년이. 300명 오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는데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보십시오. 인구 소멸 지역이 56곳, 위험 진입이 70곳인데 우리 화순도 바로 여기가 지금 광주 옆에 화순역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진입에 되어 있는 곳이 화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문제를 가장 한번 해보겠다. 어서부터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에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했던 정책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화순에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년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만원주 임대주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원 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정부 혁신 우수사례에서 공모청소를 받았는데 군 땅에서 1등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지난해 화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는 전남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이 만원 임대주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른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서울 동작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만원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꼭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하게 되면 지금 돈을 많이 인구 소멸기금 1년에 2조씩 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청년들에게 무조건 집 줘야 됩니다. 집 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사람을요,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한 사람이 날려면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해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청년들이 만원주택 추첨할 때요, 1,000명 이상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집 없는 서름, 청년들이 와서 뽑기 하고 당첨된 사람은 웃고 춤추고 안 된 사람은 인상 쓰고 나가고 이런 볼 때 이건 누가요? 기성세대 우리가 책임이다. 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이건 당당하게 앞으로 해서 전국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해준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건 이제 천원 보육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집이 19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10군데는 국공립입니다. 우리 군이 사들여서 국군이 운영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일을 하려는데 파타임 나가는데 농사지로 가는데 아이들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24시간 키워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방 만들고 그다음에 밥 해준 보모 채용하고 교사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2군데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1년에 5억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무조건 아이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들은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80시간을 제한한 이유는 아이를 맡겨놓고 놀러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80시간 제한해서 1시간에 1,000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다문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도 다문화 인구가 거의 2,100명 됩니다. 외부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5개 나라, 지금 일본,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시집 오신 분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임기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8급 공무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통역해주고 민원 해결해주고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은 베트남 가정만 방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운 민원을 해결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원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남매를 뒀는데 며느리가 필리핀입니다. 다문화입니다. 코로나 때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화순군이 결혼 이민자로 구성한 다문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문화 팀의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 필리핀 여기서 이제 시집 오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팀장은 우리 6급 공무원 1명 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할 일은 그 나라에 시집 온 사람 가정만 방문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안정이 되고 민원이 1년에 보니까 한 4,600건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책도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혁신 사례로는 빨래방, 사평면에 빨래방을 만드는데 이것은 세탁기를 저희들이 5대를 만들어서 차량 3대로 전 우리 마을을 다니면서 빨래를 수거해서 4일 만에 세탁해서 포장해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은 공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취약계층 이분들을 전부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화순읍이 인구가 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읍내는 세탁소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읍내에는 변두리 마을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12개비에는 전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엄청 좋고 어르신들이 이불빨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주치의제도인데요. 저희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있는 보건소의 의사들 인력을 동원해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치료를 해준 겁니다. 경로당에서. 이게 바로 마을 주치의제도인데요. 이걸 하다가 이렇게 한 개가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보면. 근데 우리는 문화 주치의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하우스, 청춘뜰락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많은 주택으로 해서 청년들이 오다 보니까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청춘 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기가 청년들 많은 주택 똑같이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도 취업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월세 10,000원 내고 사는 겁니다. 여기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자기들이 여기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고, 바로 이제 청주 뜰락은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그것을 본인들이 연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 공작소에서는 미디어 교육도 요즘은 이제 우리가 홈쇼핑 같은 것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이런 것들을 직접 거기서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청주 신장로 현재 광경인데요. 바로 이렇게 청주 신장로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금요일 날이면 버스킹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연비를 주면서 여기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도 가서 장사하고 또 가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판매하고 사고 즐기고, 지금은요 먹고 뭐 집 있고 이런 게 중요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려면 문화시설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춘 신장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게 만들고, 저기 청년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지금 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원합니다. 청년이 농사 지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하우스 지어서 농사 짓게 만들어주고, 노블푸드에 팔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장사하고 싶다 하면 푸드트럭 만들어서 하고 있고, 유원지 관광지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 문제. 농업 예산이 상당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화순에 12.9%더라고요. 지금은 29% 늘렸습니다. 복지 예산이 한 42%. 농업 예산을 늘렸는데, 이 화순팜은 온라인 농산물 특산, 우리 지금 화순팜이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화순팜 치면 딱 나오거든요. 품목이. 시간 되면 쳐보십시오. 근데 이게 처음에 와서 보니까 품목 자체가 30개 품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면은 제가 22년 7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5천만 원 파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제가 이걸 농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팀장을 바꿨습니다. 팀장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네가 화순팜 실적 10억 올리면 승진시키겠다. 그랬더니 1년 만에 16억을 올려온 겁니다. 바로 승진시켜서 지금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 보냈습니다. 지금 얼마냐? 작년에 37억 올렸습니다. 올해 목표는 50억입니다. 지금은 품목이 벌써 참여 농가가 13,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판매는 농협이나 우리 군이 해주겠다 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서 화순팜이 급성장한 겁니다. 주로 우리 화순에서 나온 농산물은 계절별로 보면 복숭아, 그리고 토마토,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나오는데요. 파프리카 이것은 큰 파프리카는 많이 나오지만 적은 미니 파프리카는 우리나라 생산량의 80%가 우리 화순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춘난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승진할 때 보낸 난들은 100%, 99%가 수입 양난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춘난 중에서 돌연변이종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전라북도에도 완주군에 가면은 건물에다가 한국 춘난을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건물에서. 그럼 이게 키우면 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번 난산업화를 하면서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공무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용역을 맺겠더니 우리나라가 화해로 해라고 수입한 것이 8,600억입니다. 8,600억. 그 중에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생산되는 것을 전부 수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업할 때, 승진할 때 이게 버린 난들이 양난인데 그 양난은 대만, 중국에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수입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냐? 난산업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320억 예산을 공무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3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순에 오시면 난시를 보시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산업은 혁신사업이거든요. 만원 임대주택이 혁신사례로 했지 않습니까? 난산업 혁신이에요. 저는 난을 한 40년 됐어요. 난 키운 지가.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것이요. 난산업입니다. 이 난산업은 나이를 먹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90살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벼농사를요. 200평을 농사 지면 순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쌀한가마 나옵니다. 2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 농사 지면 200평 농사 20만 원 나오는데 난 화분 하나 키우면 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시를 5평짜리를 임대를 해줍니다. 1년에 한 60만 원 받고 빌려줘요. 1년에. 그럼 거기서 몇 분 키우냐? 400분을 키워요. 400분을. 그러면 나이 먹어서 힘든 일 안 하고 난 키우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뭐예요? 파크 골프 치는 겁니다. 지금 골프에서 파크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파크 인구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파크 인구가 10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 최대 파크 골프장 87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루에 1,500명씩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하루에 6,000명씩 와요. 하루에. 그리고 파크 골프장에 1,500명씩 와요. 파크 골프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골프에서 다 파크로 돌아옵니다. 그런 시설들을 엄청 잘 만들어놨어요. 화순에. 제가 군수 돼가지고. 그래서 이 나는 지금 여기 사진 보면요. 무게는 중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쪽 중국 애들이 지금 라이브로 팔고 있는 거고 길거리에서 지금 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로. 저 중국을 제가 6번 갔다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뭘 하라 하면 이거 팔리오부터 물어보잖아요. 근데 하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20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대에서. 지금까지는 양난을 선물했던 것을 한국난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제가 군청 인사할 때부터 했는데 1월 달에 인사하고 나서 이 난을 공급해야 되는데 난이 없는 거예요. 3년 돼가지고 3년 이상 돼야 되는데 난이 별로 물량이 없어가지고 한 420분 정도를 팔았는데 난이 없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 돈이 된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양난은 받아놓고 나면 1년 되면 죽어버리잖아요. 꽃도 안 피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난을 수입을 줄이고 일자리 만들고 돈도 벌고 식물을 다룬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반려동식물 인구가 1,5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하게 되고 확산해 나가야 된다. 이 혁신 과제로 가는 겁니다. 화순에서 시작한 이 정책이 전국에서 많은 아파트가 하됐기 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순은 지금 난 붐이 이렇게 완전히 불어있고 난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600평을 도비 50%, 구비 50%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15,000분 정도 키우고 있고요. 지금 난실 1,200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에라인들이 와서 나를 키우고 싶다 하면 난실을 싸게 분양해 주겠다. 대부분 5평짜리 난실을 임대하면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냅니다.
근데 우리는 6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30만 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을 키워서 정서함양과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난 산업으로 생각해요. 중국은 정확하게 난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순에 오시면 난시를 제가 꼭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되겠으면 하시고 안 되겠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관광 인프라 문제인데요. 제가 500만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463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00만 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일단 제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화순천에 지금 꽃감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만원주택, 천원 보유 이것도 전부 인구 소멸기금을 한 겁니다. 우리 군비 들어간 거 없습니다. 인구 소멸기금 70억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 꽃감길도 일부를 인구 소멸기금을 투입해서 만드는데 이 길이가 2.2km입니다.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까지 축제 기간인데요. 2.2km가 꽃으로 장관으로 이루고 있고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음악분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망대 아까 했던 음악분수하고 보고 싶죠.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1박 2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주 사시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냐? 국가 명승지 적벽입니다. 여기를 와서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데가 있는가? 와서 적벽, 운주사, 고인돌 공원 보시고 밤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남산공원도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를 반드시 오시게 되고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파크골프장인데요. 파크골프장 전국 최대 87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황무지를 물 가둔다고 홍수 조절지 만들어 놓고 10몇 년 동안 묵혀 있는 것을 제가 와서 이걸 풀어서 지금 만들었는데 이 파크골프장은 87홀인데 81홀 정규홀이고 6홀은 연습홀입니다. 그래서 정규홀을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해갖고 난이도가 아주 심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벙커도 있고 폰드도 있고 이렇게 골프장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사람이 1,500명씩 오고 있습니다. 내가 돈 얼마 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려면은 정말 지금 예약이 깍깍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영상이 있는가 없네. 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화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8만 3천 제곱미터의 87홀 규모로 주변의 풍광과 잘 어울리고 사용료도 저렴해 이용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장한 화순파크 골프장은 매년 대규모 전국대회가 진행되며 다른 관광 명소들과 연계돼 있어 화순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전 타임 들어가고 오후 타임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몇백 명씩 기다리고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팀이 12시에 나옵니다. 그럼 오후 팀은 12시 반에 들어가요. 근데 안 나와. 직원들이 계속 방송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만드는 데가 87에 15만 평인데요. 옆에가 25만 평이 또 물 가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가 와서 우리 군비 한 64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22명이 근무합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우리 화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돈도 못 만지게 하고 카드로 다 하게 돼 있고 이용료는 8,000원, 우리 국민은 2,500원. 8,000원 중에서 4,000원은 화순산업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은 4,000원 내고 치잖아요. 그리고 4,000원은 우리 지역에 써줍니다. 밥 먹고. 아까 말씀드린 관광은 제가 11개월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인돌 축제인데요.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여기는 66만 3천 평에 고인돌 596개가 있어서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제가 국내 문화관광과장 할 때 호주 케언즈에서 유네스코 총회 제 참석해서 만들어 온 세계유산인데 이 축제를 가을꽃 축제 여기는 보시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연속 2년 수상했습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70명이 심사에 나온 고인돌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최고다. 가보고 싶죠? 네. 여기 면적이 80만 평이라 사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 때 식당에서 나온 것은 음식 쓰레기 없습니다. 식기는 일회용 안 씁니다. 전부 식기 세척 차량에 와서 세척해서 바로 거기서 수거해서 쓰고 있어요. 일회용 안 씁니다.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행사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는 5,000원 받고 5,000원 상품권으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화순에. 우리 구는 1년에 상품권 발행액이 7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와서 보고 즐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저희들이 2년 연속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산 마을이, 해당 마을이 그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관광 최우수 마을에 선정해가지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상 받으러 올라갔어요, 제가. 또 볼 게 많이 있는데 잠깐. 그 다음에 이제 남산공원이에요. 남산공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산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에는 여기서 국가축제를 했어요. 국가축제. 지금은 완전 산림청 그 미세먼지 차단수 예산을 받으다가 30억 받으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불빛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고 이야기해야 돼. 가보고 싶죠? 이래서 제가 밤에 오시라는 거예요. 음악 분수쇼, 전망대 찬양하고 야간 경관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홍보 안 해도 입으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 맛있으면 다 멀리 가죠. 마찬가지거든요. 오신 분들이 꼭 모시고 옵니다. 우리 화순 대표 관광지 11경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데 적벽이에요. 이쁘죠? 이 적벽이 있는데 여기를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개방 안 했어. 이 광주시 상수원이에요. 상수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와서 광주시장 전람시에서 나오고 저희 가서 이 관리권을 화순으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직원이 근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로 차가 못 들어가요. 지금 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2차선 확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포장이 덜 돼 있어요. 여기다가 뭘 만드냐?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를 만듭니다. 이 적벽 있죠? 적벽 이 벽에 딱 맞게끔
바닥 밑에서 파사드를 쏘게 만든 거예요. 미들.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60억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서 남북권 관광지 개발에서 143억 예산 확보해서 이거 하고 있고 30억 예산 확보해서 돈을 포장하고 있어요. 여기를 꼭 봐야 됩니다. 이 아까운 절경 국가 명승지 11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개방해놨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지금 저희들이 매일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우리 홍보실 연락하면 되고요. 하수에 오시면 이거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운주사입니다. 이런 원형석탑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탑이 1000개의 탑이 있어요. 1000개 불상이 있고. 그래서 이거 와불입니다. 와불. 누워있는 와불. 이 와불이 일어서면 대한민국이 동양을 지배한다니까 그때 이 못 일어섰다는 와불이 있어요. 운주산에. 여기 백아산이에요. 백아산. 여기 출렁다리 있는데 철쭉이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고인돌 유적입니다. 고인돌이 596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가 수십만 주가 있습니다. 그 밑에를 전부 꽃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철쭉밭이 있는 우리 수말리.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무등산인데요. 무등산의 규봉암. 입석대 말 들어봤죠? 입석대 하순 겁니다. 화순 지역, 화순, 광주, 담양에서 세 군데가 무등산이 나눠져 있는데 화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분동 유원진 숲인데 김삿갓이 방랑신 김삿갓이 3번을 한 화순에 와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적벽의 절경에 취해서 강원도 영월 사람인데 가지 않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 곳. 여기는 세량기 저수지입니다. 이건 미국 CNN에서 선정한 한국 명소 100세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쁘죠? 이뻐요? 근데 평상시 가보면 별로 없습니다. 저수지에 저수지. 근데 봄이면 몇 명이 와보냐? 수만 명이 와버립니다. 사진 찍으려. 사진 작가들의 명소 여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 이제 신혼부부들 쌍쌍이 와서 손잡고 와서 데이트 장소예요. 그 밑에 공원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저희들이. 여기도 푸드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양의 쌍봉사인데요. 쌍봉사에 국가 보물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번에 8경에서 11경으로 3개, 3경을 늘렸어요, 제가. 여기 쌍봉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찰이고요. 그 다음에는 개미산 전망대 꽃감길.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경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좌석 이수가 1000석이네요. 1000석.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2000명 옵니다. 강주 사람들이 한 500~600명씩 옵니다. 강주하고 화순하고 10분 거리거든요. 강주 사람들이 거의 휴양지야, 화순이. 여기는 이제 환산정이라는 정자인데 문화유 씨가 옛날에 여기서 글 공부했던 정자인데 저수지, 큰 서성이라는 저수지 가운데가 있는데 아주 예쁜 곳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화수는 기본적으로 1박 2일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야간 경관을 멋지게 볼 수 있고요. 하루 와서 보기에는 야간 경관을 못 보잖아요. 그 화순에 맛있는 음식 많습니다. 저는 군수를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항상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화순의 고복규 군수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군수가 당선되고 나서 그런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화순을 새롭게 국민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소멸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한 AI고 컴퓨터고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 정부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청년에게 집을 그냥 주고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어주고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
무료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화순군은 2년 이상은 대학까지 무료를 시켜줍니다.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순에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 정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이 노는 장소, 볼거리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 같이 겸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최대의 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단절 여성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은 노령 친화도시, 청년, 복지, 우수한 3대 친화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군이지만 광주광역시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화순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있고 암 환자로는 세계에서 100대 병원에 포함된 화순 암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가 있는 백신 산업단지 현재 25만 평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백신 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화순은 정말 날로 발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군수로서의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화순이고 옛날에는 화순이 탄광지역 시커먼스만 살다는 그런 탄광지역이었는데 탄광이 폐광되면서 이제는 문화시설로 바뀌고 소득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돼서 누군가 일을 하려는데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부터 해야만이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순 혁신정책 제가 와서 군수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일은 우리 화순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책 이런 정책을 지자체가 해나가는데 화순군이 앞장서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화순에 1박 2일 여행은 제가 꼭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강의를 듣고 화순에 안 오신다 된다면은 전주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순에 꼭 1박 2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